원래 눈길이 가야 되는데 사실은 저는 대성고등학교에 애착이 큽니다. 그 대성고등학교를 가보셨죠? 경사 딱 보자마자 야 명문이구나. 경사가 으아. 예. 그래서 저는 다른 학교도 좋습니다만 대성고등학교에 참 애착이 있고 이 대성고등학교 의리도 있고 참 좋은 학교고 좋은 친구들이다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사실은 학원에 오셔가지고 이것저것 여러 가지 정보를 드리고 그걸 받으시려고 가시고 또 학원에서는 또 일상하는 홍보하고 학원 등록하시고 수업 들으시라 뭐 그런 얘기를 하는 편이고 뭐 그거 다 생각하고 오셨을 테고 예, 저는 그런 스타일이나 그런 성향은 아닙니다. 그 지금 시험지 보시면 알아요. 그것도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2021년도 그 대성고등학교 1학기 점수인데요. 네, 평균이 81점이면 준수하셔고요. 네, 근데 상위권이 25.7%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볼 것이 촘촘하다. 이거 대비하기가 만만치 않아요. 다행인 거는 선정권은 과학탐구 실험이 2단위로 웬만하면 이렇게 점수 주거든요. 근데 선정권은 그것도 안 줘요. 아무래도 독하다 그런다. 대성은 그래도 요번에 이렇게 잘 주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지금 공부할 학생들은 그 과학탐구 실험은 웬만큼만 하면 거의 만점 주는구나. 그러면 이제 통합과학이 81.8인데 상위권이 많으니까 거기에서 싸워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90점인데도 안심할 수 있는 학교는 아닙니다. 이게 2021년도 거고요. 대학 진학률은 51%면 서울 시내 인문계보다는 높은 수준입니다. 선정보다는 낮습니다. 선정보다는 한 7, 8% 낮습니다. 요거는 대성 2022년도고요. 조금 난이도가 더 올라갔죠. 그죠? 그 여전히 상위권은 맞습니다. 네, 그리고 대학 진학률도 거의 50%. 이게 작년 자료, 따끈따끈한 작년 자료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난이도가 높은데도 평균 점수가 높은 편이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상위권이 다른 학교보다 두껍고 그래서 90점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안심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20%까지가 3등급이거든요. 그러니까 운 나쁘면은 90점 맞고 3등급 될 수도 있어요. 그런 학교. 그래서 조금 그 정보라든가 학교에서 기출이라든가 선생님 스타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보셔야 되는 학교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행인 점은요, 대성은 서술형은 없어요. 다행이에요. 다른 선정고등학교는 거기다 서술형까지 있습니다. 그 28분 안에 100점에 50분은 시험 보고요. 특징이 있다면 이제 광 선생님이 여성분으로 그 세 분이신데 각각 지학, 화학, 생명 맡으시고요. 지학은 보통 전통적으로 지학 선생님이 물리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물리는 제가 물리원 기본 수준까지 수업을 하는데 뭐 그렇게 막 물리원 10화까지 해야 되는 그 정도 레벨까지는 안 해요. 물리는 어려운 과목인데 생각보다는 덜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화학이 화원 수준이고요. 그리고 생명은 이게 사각부의 법칙하고 유전정보의 흐름이 생명과학 1이 아니에요. 이게 생명과학 2거든요. 근데 그 대성고등학교는 작년, 재작년, 재재작년 다 이걸 수업을 하시고 출제를 하셨습니다. 그때는 아주 독보적으로 이게 어려워서 제가 이걸 가지고 늘상 여러 번 연습시키고 반복해서 훈련을 시키는데도 그래서 지겹게 풀었는데도 학교에 가면 또 틀려오는 문제가 생명사입니다. 화학은 화원 수준이니까 화원 수업만 해주면 그 정도 레벨만 해주면 웬만하면 다 맞춰와요. 근데 생명이 연습을 시켜도 잘 못 맞춰오는 파트고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구과학이요. 지구과학이 솔직히 좀 만만한 과목이거든요. 뭐 외우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거 뭐 시험 대비해야 돼? 아닙니다.
그 대성은 지구과학 지문의 말이 어렵기를 정평이 난 학교예요. 그 애들이 무슨 얘기 나오냐면 지구과학이 말이 헷갈려서 틀리는 게 꽤 많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학교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작년에는 또 특징적인 게 그러니까 말이 까칠하고 어렵고 그 고난이도의 문장 이해력이 필요한 지구과학 문제가 나온 게 전통적이었는데 작년에는 또 그 밀라코비치 주기라고 해가지고 그게 원래 그 기후변화 파트에서 출제가 되는 건데 이 밀라코비치 주기는 지구과학 원에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선생님께서 수업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부랴부랴 지구과학원에 그 밀라코비치 주기하고 기후변화 그래서 지구과학 원 수업을 했어요. 그리고 지구과학원 문제를 풀어줬는데 그래서 생각보다 의외로 물리는 대비만 하면 거의 다 맞춘다. 화학도 웬만하면 눈물을 흘리지는 않더라. 근데 의외로 지구과학하고 생명과학에서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많더라. 이렇게 전체적으로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 그러니까 학교에서 나오는 정보나 힌트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행인 거는 이제 서술형은 없어서 감점에 관해서 주관성이 들어가진 않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학교 상황은 그렇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모의고사 유형도 많이 응용을 하시고 보시고요. 그것도 있더라고요. 교과의 프린트 수업에서 특이하고 소소한 내용 이게 보시면 기가 차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기에 들어가셔가지고 이 오른쪽에 대성고 기출분석 해가지고 치시면 제가 여러분 학교 3년 전부터 영상 다 찍었거든요. 3, 40개월 2개 영상이 다 있으니까 보시고 어떤 문제가 어떻게 나왔나. 그래서 요거는 제가 세세하게 꼼꼼하게 다 해드리진 않겠습니다. 이거는 홈페이지 가서 한번 보세요. 직접 보시고 그것도 못 믿으면 기출시험지 달라고 해가지고 족보닷컴에 거의 없습니다. 족보닷컴에 거의 없어요. 네, 그러니까 학원에 달라고 하시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학교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시험 시작하기 한 2주 전에 딱 1주 동안만 기출시험지 오픈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만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못 봅니다. 그전에 보고 싶으시면 학원에 얘기하시면 좀 더럽기는 한데 이게 애들이 큰 거니까 더럽기는 한데 이게 드릴 수 있으니까 뭐 직접 보시고 파악하시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2 과학탐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마무리해드릴게요. 그 고1 과학탐구가 그렇게 어려웠다, 힘들었다, 죽겠다라고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고2는 그나마 좀 괜찮아요. 그러니까 제가 수능 특강하고 수능 완성 정도까지만 풀어주면 제가 시험 대비 들어가게 되면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에 그러니까 낮은 난이도 문제지, 중간 난이도 문제지, 그 다음에 수능 특강 풀고 수능 완성 풀거든요. 그래서 수능 완성만 풀면 학교 수준이나 레벨하고 안 맞는다, 어렵다. 그러니까 학원 수업을 했는데 학교 시험 문제를 못 풀겠다는 얘기는 안 나옵니다. 근데 여기쯤 되면은 이제 좀 걸리는 게 뭐냐면 선생님 수업이 맞아. 선생님 가르쳐준 거 아는 게 필요해. 수업은 잘 들었어. 근데 이제 시험에는 틀려요. 소위 지능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고2 올라가가지고 1, 2, 3등급 때 싸움은 어떤 수업을 듣느냐보다 이 친구가 지능을 얼마나 잘 살리느냐 그게 더 영향이 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여기에서 물론 제가 2그룹으로 넣어가지고 좀 실망하실 수도 있으실지는 모르겠는데 2그룹 내에서도 선정하고 대정은 딴 클래스이기는 해요. 수능 완성까지는 해야 되는 클래스인데요. 여기 있는 중3 그룹은 수능 특강 맛보기만 하고 끝나면 되는 클래스고요. 그리고 내신 문제지 열심히 풀고 수능 특강 맛보기 정도만 해주면 문제가 없는 학교.
예, 그리고 이 하위권은 그냥 인강 보시면 돼요. 인강 보시면 학교 시험 보는데 문제 없는 학교 아래고요. 요번에 의외로 숭실고등학교가 최고예요. 그리고 의외로 예일여자 고1 생명과학원이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을 풀어줘도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예일여자고 애들은 전통 이거는 흉보는 것 같아서 조금 말하기가 그런데 예일여자고 생명과학원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이신데 애들이 뒤에서 험담을 많이 하더라고요. 앞에서 하면은 안 되고 왜냐면 점수를 주는 선생님이니까. 근데 뒤에서 참 그러니까 고1 떠나고 고2 올라가서 이제 생명과학원 안 해도 되냐. 나는 문과 갈 거야 이런 애들은 굉장히 많이 평균 점수가 마찬가지로 50점대가 나오니까. 근데 걔네들을 제가 예인여고 애들을 제가 수능 완성까지 해줘요. 근데 50점을 받아와요. 그러니까 고1 애들한테 수능 완성하는 것도 웃긴데 그것도 50점 받아오니까 애들이 좀 원성이 많죠. 숭실고등학교는 전통적으로 정말 그냥 수능 시험이라고 보시면 수능 시험보다 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점수가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학교는 그 수능 문제 유형이나 레벨은 따라가지만 그렇게 푸는 시간이 모자라. 그러니까 뭐 단적인 예로 재작년에 전교 1등 물리원을 제가 가르쳤는데 숭실고 이 친구가 그때 물리원 걔가 전교 1등이에요. 1등급을 받았는데 걔가 물리가 88점이었습니다. 88점이 전교 1등 물리원. 그런 학교가 이제 숭실고고 대성은 그 정도로 그가까지는 오히려 고1 때 통합과학 점수만 잘 만들어두면 고2 돼서 좀 혜택을 볼 수 있고 고3이 돼서 수능 시험을 볼 때도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고1 때만 좀 간결히 신경 쓰고 조심해주면 괜찮은 학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